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좀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서 공학수학 크레시즈 19장, 20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주로 19장에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무엇인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처음에 선형대수학을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매트릭스와 벡터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아이겐밸류, 베이시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배웠고, 이제 여기서부터 더 확장해서 이 뭐 시메트릭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네, 사실 이 컴플렉스 매트릭스가 아니고 시메트릭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오스고나 매트릭스, 그 다음에 아이겐 베이시스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이용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나리시스까지 우리가 이론과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챕터 19장에 있는 뉴메리컬 아나리시스 부분,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19장에 있는 뉴메릭스에 관해서 인제너럴 부분에도 살펴볼 거고, 기말고사 부분에서는 벡터 미적분, 벡터 디퍼런셜 칼큘러스랑 벡터 인티그럴 칼큘러스, 그 다음에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19장 2장에 있는 Solution of Equation by Iteration, 그러니까 Solution of Equ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을 푸는 걸 이야기하는데, 방정식을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알지브릭하게 어떤 그 방정식을 우리가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게 아니고 일종의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대상으로 놓고 푼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뭐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볼 거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x제곱 이꼴 y라는 이 함수의 기울기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뉴턴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르장드레 익스프레션 같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서 y 프라임은 2x 이렇게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이다, x가 2일 때 y가 4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다 2를 넣어서 y 프라임 2 이꼴 4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요 점의 양쪽 끝에 있는 이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뭐 x에다가 h만큼 빼고, 그래서 x 이 차이, 그게 지금 여기서의 h라고 하는 건 뒤에서 배울 건데, 요거에 아주 h는 굉장히 작은 값, 0에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 움직였을 때 y가 변하는 거, f x 빼기 f x 빼기 h, 이 fx가 변하는 값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h를 뭐 0.001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2랑 뭐 여기 x h 말고 x 플러스 h라고, x 플러스 h라는 점은 2.001이라는 두 개 점 사이의 y 값을 찍고 여기에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울기를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사적으로 대략적으로 이 기울기를 그림 속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수치 해석적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많이 풀게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식을 세우는 걸 지배방정식, 고버니 이케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풀 때 근사적인 해를 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공학 문제가 뭐 F 이꼴 ma 같은 지배방정식이 있으면, 이게 가속도가 있으면 질량이 있고 힘을 주면 어떻게 물체가 움직일까, 뭐 이런 다이나믹스 문제, 뭐 키네틱스 문제 같은 걸 푼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힘을 뭐 몇 뉴턴 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걸 푼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 물리식으로부터 수치적인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대략적인 근사적인 방법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배워볼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 보관법과 그 다음에 미적분, 상미방정식 같은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근은 단순하게 f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f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는 여기 있는 x 값이겠죠. 이걸 우리가 루트 오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방정식의 근 루트 오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때 x를 찾을 때 우리가 뭐 x에 대해서 뭔가 기호로 놓고 수식을 풀 수도 있겠지만 x를 수치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적분은 이제 여기 그림상에서 이 넓이를 우리 수치적으로 풀 수도 있고, 상미분 방정식은 또 미분 방정식은 여기서의 기울기를 수식으로 준 뭐 예를 들어서 y 프라임이 뭐 y의 2배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 y 값을 알고 x 값을 아니까 y 기울기를 알고, 근데 그 다음에 y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를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 y의 개형을 어떻게 생겼을지를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이러한 방정식의 근을 푸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뭐 고정수점과 부동수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고정수점은 뒤에 뭐 세 자리까지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부동수점은 뭐 유숫자 5자리면은 이렇게 1.3600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쓰고, 거기에 만약에 13,600이면은 1.3600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5개의 유숫자를 유지하는 것을 부동수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복 계산을 통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정식을 푸는 수치적인 방법인데,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초기값을 가정을 해요. 그래서 해가 뭐 근처에 있거나는 초기값을 아무거나 일단 찍어 본다는 거죠. 뭐 아무거나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알고 있는 사전지식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작하는 값이 있어야 되고, 이 x0라고 하는 시작하는 값으로부터 이 점점점 이 실제 루트 근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까워졌는지를 판단을 해서 완전히 0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 오차 0.00001 정도로 이게 fx 나온다면 충분히 작으니까 그거에 해다라고 허용해주는 허용 오차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몇 번 이상 했는데 이제 해가 안 나오고 계속 이상한 값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만 계산해라 라고 하는, 이제 코딩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최대 반복수를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볼 두 가지 방법은 뉴턴 랩스 메소드와 시컨트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뉴턴 랩스 메소드를 먼저 배워볼 거고, 뉴턴 랩스 메소드는 미분이 가능한 경우 미분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기울기를 알 때 풀게 되고요. 시컨트 메소드는 기울기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제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fx가 있으면 기울기를 알면은 기울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해가 나올 거다라는 게 뉴턴 랩슨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fx라는 식을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식을 알고 거기에 미분도 1차 미분, 그러니까 1개 미분이라고 하는 하나 미분한 걸 알게 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를 그렸을 때 이 함수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내리다 보면 0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기울기를 따라가는 체계적인 방법을 만든 게 뉴턴 랩슨 방법인데, 일단은 요게 기울기가 f 프라임 xi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xi가 처음에 초기
x의 어떤 그 찍은 값, 처음에 뭐 임의로 그 x의 해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값을 정한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xi라는 이 기울기를 알 수가 있고, 이 기울기를 따라서 가게 됐을 때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xi 프라임, 그 다음 이거를 계산했을 때 xi 플러스 1로 우리가 x의 루트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xi 플러스 1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요게 기울기가 x 델타라고 하면은 이 높이가 델타 y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거의 기울기죠. f 프라임 xi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x 델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델타 y분의 죄송해요. f 프라임 xi분의 델타 y잖아요. 이 식을 다시 쓰면은, 그리고 이 델타 x만큼 빼줘야겠죠. x이에다가 이만큼 빼주니까 빼기 델타 x를 하면은 xi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y 델타라는 거는 지금 0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결국은 f xi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은 f xi고, 이 델타 x라는 거를 f xi고, 그 다음에 분모가 f 프라임 xi니까 이거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빼서 계산한 게 xi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번 계산을 한 거 한 번 이터레이션을 했다고 해요. 한 번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x의 점근적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는 그럼 xi 플러스 1에서 xi 플러스 2로 가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xi 플러스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에 대해서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해서 한 번 또 빼주면 또 여기에 새로운 xi 플러스 2를 정의를 하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여기에 점점 좀 다가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뉴턴 레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먼저 f랑 f 프라임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니셜 어프록시메이션 x0라는 게 있어야 되고, 톨러런스가 어느 정도보다 크면은 죄송해요, 어느 정도 작으면은 이제 수렴했다고 생각하는 그 톨러런스가 있어야 되고, 맥시멈 이터레이션 수혜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솔루션, 우리가 만약에 n이 너무 많이 했는데 수렴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failura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는 거고, 실제로 0부터 n-1번 반복하다가 만약에 수렴이 되면은 이 중간에 빠져나가겠죠, 포문을. 그래서 포문을 보면은 fx 프라임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fx 프라임을 계산하고 나서 만약에 f 프라임 x가 0이면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다 나눠줄 건데, 이 분모에 나눠줬을 때 얘가 0으로 나눠주면 이 연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아예 이 연산이 실패하니까 이것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f 프라임 x가 0인지를 판단을 하고, 0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하다가 여기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에 이 근을 착 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울기를 가다가 보니까 여기 갑자기 0이 나왔어.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 무한대, 어떤 왼쪽 무한대, 오른쪽 무한대로 가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순간 이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게 한 스텝을 간 거죠. 한 스텝 계산을 하고 나서 이 xi 그 다음에 xi 플러스 1 사이가 충분히 가까운지를 어떤 수렴에 대한 컨버전스에 대한 기준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걸 잠깐 뒤에서 같이 보면은 이 수렴했을지 아닐지를 보는 게, 이 한 번 계산을 했어요. 한 번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 전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계산값과 그다음에 현재 계산된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하라고 하면은, 그게 이거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표에서 보면은 얘가 결국은 xi 플러스, 여기서 n 말고 i 대신에 n을 썼죠. x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빼기 xn, 이거의 절대값이 뭐 이거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2가 0.0011보다 작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건 수렴했다고 생각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점에 가까워지면, 점점점 점에 가까워지면 이 xi 플러스에서 요만큼 또 가고 할 때 이 차이가 거의 없게 되잖아요. 여기에 완전 붙어가지고 확대해서 봐야지 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그 스텝이 되겠죠. 그 스텝이 작아질수록 여기에 수렴을 이미 했으니까 이제 거의 움직이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렴이 됐는지 보고, 만약에 수렴이 안 됐으면 이거 반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측값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예측 상대 오차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한 값을 y 해시라고 하고 실제 정답이 y라고 하면 이거의 비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온지를 보는 게 예측 문제에서 근사 상대 오차고 approximation error고, 이 수렴 문제에서 approximation error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제 수렴했는지만 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턴 램스 방법을 통해서 f'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근사하게 approximation하게 해를 구할 수 있지만, f'x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sequent 메소드, 우리가 뒤에서 활선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f'x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도 쓸 수 있게, 우리는 그 대신에 이 문제는 전부 다 fx라는 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fx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푸는 거잖아요. 근데 f'x를 모르는 경우에도 풀 수 있는 경우가 sequent 메소드 활선법이 되겠고, 뉴턴 램스 메소드는 이제 f'x를 아는 경우에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같이 보면은 일단 x제곱 이꼴 2라는 문제죠. x제곱 이꼴 2면은 결국 x는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를 한번 1.414 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에서 배웠을 때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얘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뒤에 소수점 값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뉴턴 램스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fx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는 이 x를 찾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뉴턴 램스 메소드니까 f'x를 알아야겠죠. 그럼 얘는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무거나 잡아보자는 거예요. x가 뭐 처음에 초기값을,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뭐 1이라고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뉴턴 램스 메소드에 의해서 x1은, 여기서 써볼까? x1은 x0 빼기 f'x0 f'x0잖아요. fx0잖아요. 그러면 x1은 어떻게 돼요? x0가 1이고 빼기 1이라는 거에서 이제 좀 더 좋은 근사한, 그러니까 루트에 가까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 좀 더 잘 된 x0에서 x1으로 개선시킨 x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미분값이 f 프라임 x0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니까 f 프라임 1은 2고, 분모가 2고, 분자가 여기에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1 빼기 0 빼기 0.5니까 플러스 돼서 1.5, 벌써 1.414에 가까워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x2를 구해보면 x2는 어떻게 돼요? x1 빼기 f 프라임 x1 fx1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리면 x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414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여기가 1이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1일 때 1, 마이너스 1 지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1, 마이너스 1 했던 거고 거기 기울기가 이제 2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한 번 또 1.5 그럼 1.5면 지금 여기 넘어갔죠. 그럼 이제 1.5, 몇이에요? 여기 좌표는 1.5, 계산이 어려우니까 1.5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점에서 다시 왼쪽으로 좀 더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5 빼기 F'에 1.5 넣으면은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 넣으면 1.5의 제곱 빼기 2인데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41666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 한 번 더 반복해서 x3를 계산해보면 얘는 1.41666에다가 빼기 2 곱하기 1.41666 1.41666 그 다음에 여기는 1.41666에다가 제곱하고 빼기 2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로 1.4142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실제 루트 2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치적으로 루트 2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렴했는지 보기 위해서 뭐 전에 1.5랑 1.414의 차이에 1.414이 1로 나눴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2하고보다 작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 톨러런스 2라고 하는 값에 0.001보다 작게 수렴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문제에서 만약에 푼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또 다른 예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코딩으로 하면 어떻게 쓸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